한낮의 시사와 입담의 콜럼 이익선 최소영의 이슈앤피플. 네,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 탑3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이 처서라는데 더위는 가실 줄 모르고 어떻게 좀 잘 보내셨어요? 지난 일주일? 좀 늘어져서 너무 더워가지고요. 근데 장 최고는 좀 살이 조금 빠지신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꾸준한 다이어트 중입니다. 올해 들어서 한 12kg 뺐어요. 그러니까 눈에 확 띄어요. 올 초와 비교하면. 그러니까 진짜 다이어트도 한번 작심하면 저렇게 12kg씩 확 빼버리고. 장 최고가 또 그런 또 아주 모진면이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뭐 제가 모질다기보다는 냅두면 이제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면서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국힘 전대 결국 반탄 2파전입니다. 오늘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있습니다. 아마 오후쯤에 나올 것 같은데 먼저 장 최고 이번 전당대회 결과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뭐 일단 결선 간다는 거는 대다수 중론인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도 동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직전 대선 주자였던 김문수 후보가 결선 간다 할 정도면 김문수 장동혁의 결선 구도는 확정적이라고들 당 안팎에서 전망하고 있고요. 결선을 가면 안개 속 아니겠습니까? 유불리를 따지기 힘들고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던 장동혁 후보가 결선까지 끌고 온 것 자체가 사실 장동혁 후보 정도면 정치 신인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재선이지만 중간에 재보선으로 들어와서 1.5선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국회에서는 1.5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당대표 결선까지 간다? 얻은 게 적지 않은 것 같고 당초 초기만 해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자체가 흥행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뭐 노이즈 마케팅도 있고 논란도 있었지만 일단 정치에서는 흥행이 장땡 아니겠습니까? 시끌시끌하고 화제가 되고 또 결선까지 가면은 토론도 한 번 더 하고 관심을 끄는 것 자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더위에 그냥 시들어가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가뭄의 단비 같은 흥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나쁜 얘기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니 흥행을 성공해도 흥행이 무슨 흥행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걸로 흥행하면은 국민들한테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심을 수 있잖아요. 그 전환길 전당대회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전환길이라는 사람 한 명을 어쩌지 못해서 결국은 당에서 출장 조치를 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경고 주는 선에서 끝나는 이런 정도 선거라면 윤 어게인을 두고 갈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서로 찬반으로 갈등하던 그런 전당대회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는 크게 우리가 예상하는 선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김문수 후보하고 장동혁, 안철수 두 후보 중에 한 명이 결선으로 가는 이런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결선으로 간다 하더라도 구도를 뒤바꾸거나 뭐 반전이 있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투표율이 이제 ARS 어제 했던 것까지 모두 합해서 44.39%. 이게 높은가요? 낮은가요? 뭐 정점식 사무총장은 뭐 조금 뭐 투표율이 높지 않다고 앓는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1일차 당원 투표는 지난 전대보다 높았어요. 근데 합산하니까 조금 낮은 건데 그 이유가 과거 전대에서는 이틀 투표를 했거든요. 그랬나요? 네,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 기간 자체가 과거 전대보다 좀 짧았고 원래 대선 패배 직후에 벌어진 전대는 이거보다 더 낮을 확률도 높았는데 패배감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흥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후보 캠프들도 투표율이 낮은 편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서 어쨌거나 이 최종 당대표 선거에서는 8대2 룰이지 않습니까? 당원 투표가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투표한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변수가 되겠죠. 네. 근데 지금 하나 더 여쭈면 그러면 45%에 가까운 이 투표율. 그럼 이게 반탄에게 유리합니까? 찬탄에게 유리합니까? 근데 그걸 뭐 딱 투표율이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대결 자체가 김문수 대 장동혁 구도로 짜여진 지가 한 1주 2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소위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에게 주목을 가져갈 만한 뭔가 화두가 될 만한 어떤 분기점이 없었다. 네. 결국에는 장동혁이냐 김문수냐 장동혁이냐로 언론도 계속 관심을 가졌지 제3의 후보가 결선 갈까 이게 막 거론조차 잘 안 됐기 때문에 네. 투표율과 무관하게 뭐 반탄 진영의 힘이 국민의힘 내부에선 여전히 주류라고 봐야겠죠. 김상현 평론가 요거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반탄 후보 둘이 올라간다가 사실상 거의 중론에 가까운 분석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결선 투표. 자 그러면 장치해고는 조금 불편해하실 수 있으니까 김문수 장동혁 두 분이 올라간다. 최종 결과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봐요. 아 그렇게 보세요? 네. 뭐 일단은 프리미엄을 먹고 있잖아요. 직전 대선에서 국민의힘 어찌됐든 대선 후보였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뭐 여러 논란은 있었지만 계속 조직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선 패배 후에 한 2달 정도밖에 안 지난 시기가 안 지났기 때문에 네.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까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1.5선이라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뭐 당이 어렵다 하더라도 너무 정치 경륜이 너무 짧은 장동혁 후보에게 당의 운명을 맡기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당원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지점. 자, 그러면 지난해 대표 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고정표들 그 표는 어디로 갈 건지 이른바 이제 친한계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그래도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는데 장동혁, 김문수 많이 올라간다면 친한계 선택은 어디로 갈 거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 정치인들은 네. 장동혁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선을 가면 상대적으로 덜 대척점에 서 있는 김문수 후보에게 갈 확률이 높은데 문제는 그 당원들까지 다 나서서 그런 이 전략적인 투표를 할까? 김문수 장동혁 결선에서 친한계의 지지 성향을 가진 분들이 투표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러니까 네. 또 한편으로는 당내 친한계만큼이나 네. 한동훈은 진짜 싫다는 분들도 전통 당원 중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친한계에서 우리 김문수로 갑시다 하면 그래? 반발로. 그러면 우리는 장동혁 더 밀어줘야겠네로 결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한계의 표심이 네, 뭐 네.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기는 저는 좀 분석하기가 득실이 얼마나 될지를 정확히 따지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한동훈 표는 변수가 안 될 것이다. 뭐 분석 자체가 좀 어려워요. 네. 자, 근데 이제 그 결과는 이제 뭐 오늘 나오든지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든지 이제 결론이 날 테니까.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가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되면 국민의힘이 아마 100% 분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뭐 정치 구단이시긴 한데 최근에 좀 많이 전망이 엇나가서 이제 분당 얘기 나오니까 조금 이게 뉴스에서 다루는데 김상현 평론가 분석은 어떠세요? 분당이라고 해도요. 분당의 시기의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분당을 하더라도 일정하게 세력이 있어야 하고 또 세력을 뒷받침할 만한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분당할 힘조차 없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뭐 이른바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은 거의 없잖아요. 비례를 중심으로 네. 친한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비례는 뭐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로 분당을 할 힘조차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출당을 시켜줘야 되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분당하기 쉽지 않을 네.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뭐 김문수든 아니면 장동혁이든 당 체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이제 물론 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이긴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준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변화나 혁신의 의지는 전혀 없고 이른바 그 장동혁 후보도 얘기했던 것처럼 친한계나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다 쫓아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간다. 그럼 어찌됐든 간에 당내 보수 진영 내부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구심력이 좀 더 원심력이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선거를 앞에 두고 탈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겠죠.